가치라는 게 개개인의 willingness to pay에서 price를 빼면 그 차이가 가치인 거잖아요. MBA를 가면서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레벨에서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willingness to pay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는 그 가치가 다른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MBA를 가지 말아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 5가지와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MBA를 가면 안 된다는 이유 첫 번째, 코스트죠. relevant 코스트를 고려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풀타임을 간다고 하면은 투이션이 들 거고 책이 들 거고 뭐 경비가 들겠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우리 환율 이런 거 디테일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크게 그림만 보기 위해서 3억이라고 할게요. 이미 MBA를 가보신 많은 선배님들께 이 3억 원의 가치를 하긴 하느냐, 어떤 분은 투이션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MBA에서 뭐 해외로 간다거나 여러 그룹이 모여서 뭘 한다거나 이런 서브 그룹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분은 르완다에 갔다 오셨는데 여기서 배운 게 너무 많다고, 만약에 네가 돈이 없잖아? 그럼 빌려서라도 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돈이 없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찌되었던 그만큼 MBA 프로그램에서 주는 가치가 크다는 거죠.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3억 원을 조달한다고 끝이 아니란 소리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네트워킹을 할 때 드는 자잘구레한 비용들, 내가 MBA를 가지 않았으면 지출이 없었을 부분에 대한 지출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오퍼튜니티 코스트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3억을 들여서 MBA를 갔는데 이 3억을 코인에다가 2년 동안 박아놓으면 300억이 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저는 300억짜리 MBA를 가는 거잖아요. 오퍼튜니티 코스트, executive MBA 포맷으로 MBA를 간다 하면은 학교 생활과 일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서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 역시 많아요. 저는 제가 이 학교로 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당분간 끊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올해 골든 나이츠가 우승을 해서 제가 결승전 게임을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그만큼 NBA 가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코스트가 든다는 소리죠. 앞서 제가 개개인의 willingness to pay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는 그 가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가치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지만 프라이스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3억 하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복잡하게 세금, 복리이자, 현재가치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심플하게 그냥 느낌만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산수를 한다면, 제가 MBA를 졸업하고 만약에 30년 동안 일을 한다고 해서 이 MBA에 드는 돈을 30년 동안 알로케이션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200만 원이라고 치면 제가 와튼 스쿨을 나와서 월 200을 더 못 벌까요? 못 벌 수도 있을까요? 못 벌라나? 아니, MBA 가려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어드밴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MBA에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을 대충 보면은 내가 얼마나 더 벌 거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의 연봉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까지 가는데 걸림돌이 유일하게 MBA다. 알아요. 그거 말고도 걸림돌 많다는 거. 근데 와튼 스쿨을 나오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확연히 높아진다? 그럼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풀타임 MBA를 가는 어린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죠. 인베스트먼트 뱅킹 아니면 거기를 거쳐서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쪽으로 가는 뭐 어쏘 인턴 이런 걸 할 거잖아요. MBA를 끝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 버는 금액에 비해 3억이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롱런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다른 앵글에서 본다면 많이들 ROI, Return on Investment, ROI 하잖아요. 저는 MBA 가는데 드는 비용은 ROE라고 생각을 해요. Return on Education. 그리고 저는 그게 priceles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좋은 학교니까, 가고 싶은 학교니까 간다면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내가 멀리 보고 전략을 세우고 가서 또 많이 배우고 네트워킹 한다면 저는 충분한 그 가치를 뽑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크 큐반과 피터 티엘은 MBA 가는 대신에 창업을 해서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교육보다는 경험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해요. 굳이 창업이 아니어도 직장 생활에도 적용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믈리에예요. 와인 소믈리에. 근데 지금 저한테 와인에 대해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실무가 훨씬 더 중요하단 소리잖아요. CPA인데도 제가 어떻게 CPA를 땄지? 이런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봤고요. 아무 자격증이 없는데도 실무에서 정말 슈퍼스타인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MBA를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 아니면 일을 잘할 거다라는 그런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구 조건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MBA의 목적이 꼭 100% 배움은 아니잖아요. Surround yourself with the best people 이란 말도 있죠. MBA에서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의 밸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MBA 오기 전에 가고 싶은 프라이빗 에쿼티 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포스트 MBA 골 중에 그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클래스메이트 중에 이렇게 네트워킹이 좀 넓어갖고 마이클 조던이 이번에 농구팀을 사는데 학생들아 이제 같이 사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샬럿 팀에 대한 바이아웃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가고 싶은 그 회사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스포츠 관련된 회사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NBA 팀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그 회사? 너 혹시 얘랑 얘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튼스쿨 나온 선배들이라서 링크딘에서 스크랩 해놓고 시기를 봐서 연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했더니 이 컨택트 목록을 쭉 내리더니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네트워킹 있다고 저한테 자기가 있는 주에 날라오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예를 드는 거죠. 그만큼 저의 네트워킹이 넓어지는데 이 밸류는 그냥 내가 MBA를 배우러 가기 위함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오는 또 가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MBA라는 게 꼭 배우는 게 많아야 제값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셋째, applicability죠. 전형적인 지하기 나름인데요. 조시 버시는 MBA 커리큘럼이 바뀌는 이 시대의 흐름을 캐치업하지 못한다면서 비난을 했고 샬런 리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MBA 교육을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떠먹여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고 케이스 스터디나 아니면은 교수님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바뀌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디벨롭 시키는 게 MBA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계속 환경이 바뀌는데 지금 바뀐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2년 후에 이게 같은 환경이 있다고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계속 변화를 한다면 바뀌는 환경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는 게 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들도 저는 많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특히 와튼스쿨은 챗 GPT를 꼭 사용을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있을 정도로 이 바뀌는 흐름에 캐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많은 케이스들을 얘기할 때 이게 옛날 케이스지만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라고 비교를 해주시기도 하고 가장 최근 사례를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바뀌는 환경에 대한 대책은 교육으로서 해결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인데 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MBA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희생이죠. 시간은 금이잖아요.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기회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던 커리어 포인트에서 2년을 스탑을 하고 풀타임 MBA를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Executive MBA 포맷을 선택을 한 건데 그렇다고 EMBA 와서 편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희 그룹 모토가 있어요. Stay enrolled, stay employed, and stay married. 개인 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함께 잘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모토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저희 와튼스쿨 이번 코호트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부부가 같이 온 애들이라고 하겠어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게 주어진 커리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와튼스쿨을 오기 위해서 스포츠를 끊었고 잠자는 시간을 줄였어요. 유튜브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다른 거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건데 MBA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MBA가 없어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저도 그 말에 100% 동의를 해요. MBA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저는 MBA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MBA에 오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직장 학생이니까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전문직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성공이라는 데피니션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론화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편하게 심플하게 본다면 뭐 월등하게 사회생활에서 줄타기도 잘한다던가 아니면 사내 정치를 잘한다던가 이미 IB 학부를 나왔다던가 일머리가 뛰어나다던가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특히나 executive presence라고 하잖아요. 풍기는 뭐 풍미라고 해야 되나? 뭐 말을 할 때 그런 전달력 이런 게 강한 사람이라면 특히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저는 쪼매난 에이시안이잖아요. 옆에 있는 백인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얘기를 해도 그 전달력의 힘이 달라요. 그리고 중요했던 게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면 저희 탑덕 5명을 보잖아요. 4명이 아이비리그 MBA 출신이에요. CFO는 유럽 출신이어서 아이비리그 MBA가 없고요. 파이낸스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월가 출신이고요. 이런 경쟁 사회에서 저도 치고 나가려면 아이비리그 MBA는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MBA란 선택을 한 건데 우리 솔직해지죠. 직장인들한테는 그 한 줄의 이력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100% 다가 아니라는 거 역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와튼 스쿨에서 얻고 판단한 willingness to pay는 과연 얼마일까요?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지속적으로 제가 느낀 장점들, 단점들을 공유를 하다 보면은 저의 willingness to pay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는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공유하는 이유는 MBA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할 당시에 MBA 장단점에 대한 가불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답이 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사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제 상황에 접목시켜 보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면 제가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